네, 오늘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님 모셨습니다. 조전혁 후보님과 함께 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죠. 왜 안녕하세요 못하세요? 아니 근데 뭐 저기 선거 나오는 후보가 예. 안녕하면은 그 선거 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안녕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조전혁 후보와 함께 그게 정확합니다. 예 여러 가지 대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서울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그 1,000만 서울 시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거의 뭐 교육 대통령과 같은 자리잖아요. 서울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맞습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를 하셨는데 그래도 간단히 출마의 변부터 좀 듣고 싶은데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교육 10년 동안 교육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기 이 서울 교육 10년에 서울만 아니고요. 좌파 교육감 10년 동안 전국의 교육이 다 엉망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더더욱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거 믿어지세요? 서울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네. 전국 최저치에 있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죠. 왜요? 예.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예, 그래서 뭐 그걸 갖다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냥 통계로 나오니까 뭐 믿을 수 없는 거 믿기 싫은 거하고 믿을 수 없는 건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학력은 학력대로 떨어졌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 인성은 인성대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안전해졌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아이들이 2배나 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교권은 또 교권대로 추락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도 뭐 저기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서희초등학교 뭐 교사와 그렇죠. 같은 예. 네. 그런 슬픈 이제 일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육하고 관련된 많은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많은 지표들이 뭐 한꺼번에 다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육 10년의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어둠을 갖다 이 밝은 빛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의 서울 교육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교육인데 사실 광노현 전 교육감도 그렇고 조희연 전 교육감까지 연거푸 또 중도 사퇴를 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보궐선거를 또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감을 그런데 또 선거로 뽑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이거를 교육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또 선거로 뽑아야 하나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과거 국회의원 할 때부터 예. 이 교육감 직선제는 이건 망국적인 선거제도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 망국적인 선거제도다. 이건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되더라도 예. 폐지 운동에 그 선봉에 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나오긴 했지만 이게 폐지돼야 될 할수 그런 없이 시스템이고 나오셨다. 할 수 없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보다 이게 지방자치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선거제도도 오래 한 나라들 중에서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교육감 직선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요 조금 길게 이야기했던 말씀하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예. 교육감은 이 임명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닝메이트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러닝메이트제 하면 또 러닝메이트제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왜 하냐 물어보면 우리 동네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뭐 100% 교과서적인 답변 맞죠, 그죠? 네. 뭐 그것 때문에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동재 기자님한테 물어봐요. 그 살기 좋아요? 동네? 그걸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뭘까요? 살기 좋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살기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 동네 우리 동네 여자들이나 애들이 한밤중에 나가도 그렇죠. 안전해요. 예. 안전하지 않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항상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또 뭔가 하면은
우리 동네 애들 키우기 좋습니다. 그렇죠. 교육 환경 좋습니다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들마다 취향마다 우리 동네 교통 좋아요. 우리 동네 문화 수준 좋아요. 우리 동네는 뒤에 뒷산이 좋아요. 자연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예. 소수 의견으로 쭉 나와요. 예. 그러면은 지방자치제의 가장 핵심되는 두 개의 기능이 뭔가 하면 바로 취향과 교육입니다. 치안과 교육. 예. 예.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개의 핵심은 지자체장이 책임지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보통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워싱턴 D.C.를 예를 들면 워싱턴 D.C.의 경찰국장 누가 저거 하지 않습니다. 뽑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예. 워싱턴 D.C.의 교육감 시장이 임명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한국계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미셸 리라는 교육감.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그거 다 임명된 교육감이에요. 예. 임명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교육감 선거도 보수와 진보의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후보님도 이제 보수,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질문하고 좀 네. 같이 하는 것 같긴 여러 한데. 가지 같이 하는데요. 네. 나는 교육감 선거만큼 위선적인 선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선거는 사실은 그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그 행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 정치와 관계없이 그 뭐 정치적 중립을 갖다 해라. 이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예,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런 위선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 드리고요. 다만 보수와 진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그는 이게 정치나 당하고 관련 없이 사실은 저는 보수적인 교육감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시돼 그 이게 가르쳐지는 교육 콘텐츠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고 또 합의된 교육 내용 그것만 학교 담장을 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합의가 된 부분만. 네. 예. 그 다음에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또 검증된 컨텐츠만 그 이 학교 예. 담장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다 갖고 있는 사람이 보수 교육감이에요. 근데 진보적인 교육관을 갖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실험적인 것들이 해도 가능하다. 혁신학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뭐 하여튼 뭐 이게 예. 꼭 혁신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진보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사회에서는 전혀 저기 그 합의되지도 않은 무슨 동성애 관련한 그 컨텐츠가 됐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가르쳐줘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진보 좌파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분은 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사실 이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파 좌파가 그 교육감 선거에서 나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그리고 후보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권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 이제 뭐 네. 교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학생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교사가 학생한테 맞았다는 뉴스도 종종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교권 추락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아이들 인생의 문제고 상호 존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다 합니다. 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 인권 조례 가장 먼저 그 도입한 데가 어딘가 하면 김상곤 씨 기억나나요? 기억나는데. 예, 그분이 이제 경기도 교육감을 경기도, 했는데 2009년도에 서울보다 1년 앞서가지고 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그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저 생생하게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 뉴욕시에 Student Bill of Rights라고 있습니다. 예. 학생 권리 그 조례가 되겠죠. 이걸 전범으로 삼아가지고 경기도의 학생 인권 조례를 또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그 이 권리하고
그 권리 구제 절차는 그냥 일방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도 통제 장치가 없어요. 음. 그 우리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그 통제 장치가 없는 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뭐 비슷한 거죠. 예. 반면에 미국 그 뉴욕의 스튜던트 빌 오브 라이츠라든지 근데 이게 스튜던트 빌 오브 라이츠라는 이름 갖고 있는 그 이 교육 행정부도 있고 또 예. 다른 교육 행정부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그래가지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학생 권리 뭐 의무 장전이랄까요? 뭐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예.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이쪽으로 갖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는 그 미국 그 헌법이 이제 규정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선언적인 수준의 권리 자유를 나열을 갖다 해놓고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책무하고 의무는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스스로 갖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뭐 학생들도 집회 시위에 그 자유를 갖다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고 하면서 그러나 집회 시위를 할 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할 때 반드시 학생다운 복장을 유지해야 된다. 저 호피무늬 저런 거 입으면 이건 농담입니다. 학생 아니니까요. 학생 아니니까. 예. 고학생입니다. 네, 예. 무섭게 보이려고요. 농담입니다. 이게 농담인가요? 네, 네. 오케이. 아 이게 썰렁한 거 아이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뭐 심지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는데 네. 그 유인물은 반드시 사전에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권리와 자유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 스스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게 그 이 책무와 의무는 우리가 그 단연간 학교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학교 교칙도 지키고 사회적 규범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내면화시키고 이제 체화시켜야지 우리가 이 공화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교양 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따져 보면은 권리만 잔뜩 나열한 이게 학생 인권 조례하고 학생 권리 의무 조례는 이게 어느 게 더 교육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권리에는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잘 훈련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존중을 갖다 하게 되고 예. 뭐 그러면 선생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더 존중을 갖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은 선생님 교권을 갖다 침해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우리 지금 저기 그 사실은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학생 인권 조례는 이게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반교육적이고 교육 파괴적이까지 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부 영악한 학생들은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이 굉장히 오용 남용을 갖다 하는데 선생님한테 심지어 가스라이팅 한 때까지 학생 인권 조례를 그 악용을 갖다 합니다. 그 어떤 건가 하면은 자기가 좀 불편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나를 저기 학대했어요라고 신고해 버려요. 그럼 선생님 그때는 이제 뭐 아주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심할서 써야 되고 교육청 불려가지고 청문 같은 거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수업 중에 뭐 분위기 흐리는 학생들 뭐 듣던 학생들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네. 얘들 제대로 통제하고 훈육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예 외면해 버려요. 그러면 교실이 붕괴되고 수업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줘야 될 권리가 바로 헌법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습권. 그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제일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학습권이라는 학생의 인권. 그거는 포기를 갖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이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권 조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인권조례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폐지하고 예. 폐지라기보다는 그거는 저기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예. 전환하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그럼 그 공약 외에 그래도 또 주요 공약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제가 이제 평소에 예. 그 제 철학이기도 하지만은 네. 나는 교육감이 자기 철학 가지고 그 이 교육 정책을 갖다 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기 철학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걸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교육 그러면은 우리 흔히 지덕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식 그다음에 덕. 그 인성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렇죠. 인성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덕 그리고 이제 체력 뭐 이걸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저는 이 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순서는 체인지로 바뀌어야 된다. 체인지. 예. 체인지. 예. 체, 즉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 네. 거기에 따뜻한 인성이 이제 길러져야 되고요. 그 위에 사실은 뭐 지식이라기보다는 지식과 지혜가 올라가는 것이 그게 나는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아이들 갖다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그 성장시키는 그 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공론화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서울 교육의 그 방향을 갖다 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그건 좀 철학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조현 교육 10년간 전혀 이 공교육의 품질 관리가 안 됐어요. 저는 공교육도 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은 CEO예요. CEO가 자신이 생산하고 제공을 하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품질 관리. 예. 네. 저는 뭐 이거는 뭐 저기 이 심지어 농부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무슨 뭐 라면집 사장들도 다 품질 관리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 그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전혀 저기 그 서울 교육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그 제공되고 있는지 품질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품질 관리를 갖다 강화하겠다. 그 품질 관리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실은 시급히 지금 이 고쳐져야 될 게 바로 이제 학력 문제거든요. 예, 너무 심각하게 이제 막 학력이 파괴돼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진단 평가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제가 이제 그 공약을 내놨는데 참 우리나라 기자들 상상력이 뭐예요? 예, 그 진단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뭐 지필고사 부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필고사가 부활되면은 무슨 뭐 저기 이 사교육이 오히려 더 부추겨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갖다 써대고 있는데 참 그런 저기 잘못된 상상력은 발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지금 현실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말입니다. 진단평가 뭐 이런 거 평가를 갖다 전혀 안 하니까 네.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들 사교육 학원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레벨 테스트 합니다. 돈 그렇죠. 주고. 예. 돈 주고 해요, 그것도. 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들은 정말 중학교 2학년까지 시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중2까지 없어요. 그래서 중2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 딱 치고 나면 그때 이제 실력이 뽀롱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순간 이제 늦은 거예요. 제 주변의 학부모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게 자녀들의 학력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시험을 안 보니까 알 수가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보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렇죠. 예. 다 자녀 얘기니까 또 더 그래서 민감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다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또 상대 후보 측에서는 친일 역사 교육 심판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묻고 싶어요. 네. 어느 교과서에 어떻게 지금 친일 서술되어 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양반 참 진짜 되게 웃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이렇잖아요. 누군가 친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친일 행위를 했다 할 소위 말하는 동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양반은 이제 제일 강력한 이 적수가 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친일 프레임을 갖다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누군가 친일을 갖다 했다 그러면 1945년 해방일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성인 정도 나이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 45년 기준 20세 이상이면 지금 뭐 거의 다 무덤에 가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한테 친일을 갖다 프레임을 갖다 씌운다.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첫째, 그게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난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제가 이제 60년생이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친일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할 이유가 있어야죠, 그죠? 친일 한다고 돈이 생기느냐? 아니면 사회적 존경을 갖다 받느냐? 아니잖아요. 돈도 안 생기고 사회적 존경도 안 받고 욕만 들어먹는데 친일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너 친일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은 내가 보기에는 좀 어디 헛개비하고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하도 이 양반이 뭐 친일에 이게 무슨 그 망상에 걸린 분인지 어디 무슨 MBC 라디오인가 거기서 이제 대담을 하다 하는데 뭐라 그런 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저도 이제 대학 교수를 갖다 했고 이제 그분도 네. 대학 교수를 갖다 했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무슨 이 초중등 교육에 대해 가지고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러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문성도 없고 주로 이분은 보니까 과거를 갖다 캐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4.3, 5.18 위원회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실과 뭐 화해 무슨 과거사위원회, 진상위원회 뭐 이 등등을 다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앵커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이제 이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일제 시대 때 그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일본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우리 아이들 갖다 어떤 인간으로 키우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했고 뭐 이런 소리 갖다 막 하고 있어요. 예. 야, 나 그 소리 듣고 진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분이 지금 일제 시대 교육감 출마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하여튼 뭐 평소에 친일 뭐 이렇게 일제 시대 이게 막 입에 붙었더라고 보니까. 요즘 보면 드라마나 뭐 이게 영화 같은데 환생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분 지금 일제 시대로 환생한 거로 좀 착각하고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진지하게.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지금 일제 시대 교육감 뽑는 것 아니다. 교육은 미래를 갖다 논하는 자리다. 그 미래를 갖다 쭉 준비하고 미래를 갖다 논해오고 미래하고 관련된 정책을 계속 이야기해온 조전익이 그분보다는 낫다. 제 입으로 뭐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지금 이제 범보수 진영 후보로 나오셨는데 현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나 여권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전략인지 좀 뭐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 네. 보수 진보의 구분은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의 구분이 아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학교에 들어오는 교육 콘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합의와 검증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나뉜다고 생각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선 이 선거가 조희연 교육감이 불법 행위를 하는 바람에 560억이라는 우리 아이들 머릿속 채울 돈, 뱃속 채울 돈 가지고 이 협의해가면서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10년간 그런 이상한 피곤한 교육 실험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후보가 자꾸 뭐 이걸 갖다 이제 대통령하고 엮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저기 지방 교육 행정의 장을 갖다 뽑는 것이다. 우리 서울 시민들은 성숙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이거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예,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임기가 이제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일단 한 번 되고 나면 3선 쉽게 해요. 그렇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현직 교육감하고 이제 이게 붙는 사람들은 다들 뭐 이게 이 인지도가 없어요. 예. 근데 일반 정당 선거 같으면 정당 공천 받는 순간 30에서 40% 기본 인지도와 지지도가 그렇죠. 전혀 무명도 바로 생겨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10년짜리 선거다. 예. 그래서 이번이 10년 하다 좌우한다. 다시 한번 조희연 교육감 같은 어둠의 10년 하다 보내실 것이냐. 그래서 이건 죽기 살기로 선거를 갖다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죽기 살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예, 각오가 엄청난데요. 네. 일단 지금 10월 9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네요.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후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린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를 떠나서 어렸을 때 교육 받는 게 그 사람의 평생의 그 인성과 인격과 모든 걸 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감 어떤 후보를 뽑든지 간에 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